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4포인트 상승한 3013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2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10,0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3,000 매수, 기관이 7,600 매수했는데요 금융투자가 8,500 매수했고, 반면 연기금이 310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앞서서 업종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계업종 2.79%, 기계 주로 중공업 관련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가 상승했고요 의료정밀 좋습니다. 전기가스, 그 다음에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건설업 있고요. 은행주가 0.95, 전체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무딘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게 오늘 비금속과 의약품, 그리고 은행과 통신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29%, 1,600원 상승했군요. SK하이닉스는 1,000원 상승 0.94% 상승세 보였습니다. 카카오가 2%입니까? 2,500원 올랐고요. 현대차 2,000원 올랐군요. 삼성 SDI도 약 1% 올랐고요. 기아차가 2% 올랐습니다. 1,700원, 86,000원이고요. 눈에 띄는 종목 있나요? KB금융 200원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이 한 3.76%, 9,000원 올랐군요. 의미가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도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LG전자가 2,500원 올랐나요? 좀 올라서 됩니다. 쟤는요. 어제는 기관이 안 샀는데 오늘은 좀 기관이 매수한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은 썩 눈에 띄진 않네요. 두산중공업 기계업종이죠. 두산중공업이 4%인데요. 오늘 어제 댓글도 있고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두산중공업을 그동안 안 보이는 이유가 좀 타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권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기 2.5%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500원 올랐고요. 미래에셋증권 오늘 증권주가 좀 아직은 미래에셋이 제일 큰가 봐요. 자본금이. 근데 대우증권이랑 혼합돼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가 특별한 종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상위 랭킹, 얘는 이제 거래량 상위 랭킹 보면서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특히 하나투자증권, 베트남 개발은 뭔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투자증권 느닷없이 2,600만 주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주가 뭔가 눈에 띄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거래량 상위 랭킹 보면서 7% 상승했고요. 400원 상승해서 지금 5,990원. 이게 증권주가 하나씩 이게 부각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량 네 번째까지 올라섰습니다. 두산중공업 눈에 띄고 있고요. 로지스틱스 물류 관련주입니다. 네트윅스도 눈에 띄네요. 이 네트윅스가 네트워크인지 네트윅스 그래가지고 물류인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지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거래량 상위 랭킹에 들어가려니 가격대가 좀 낮은 것들이 유리하겠죠. 저가주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증권 3원 올랐군요. 딱히 특징들이 있나요? 지금 대한항공이 350원 올랐고 금융지주가 100원 올랐고 그렇습니다. 기아차가 1,700원 올라가지고 모처럼 거래량 상위 랭킹에 들어왔군요. KB금융도 57,000원 200원 상승, 미래에셋증권 150원 상승 8,940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딱 보니까 증권주는 3개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10개 정도 되면 증권주가 이제 피크를 쳤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봤고, 다 봤죠? 네.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가요,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이는 이유는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데 얘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어제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또 위에서 짓누르는 요것만 봐서는 먹구름형이에요. 다시 1180원까지 갈 줄 알았으나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걸로 보여지네요. 어제 상승만큼 오늘 먹구름이 쭉 누른 거 보니까 다시 한번 1170원대 한번 가볼래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200원은요 심리적인 저항선이고 올해 안에는 1200원까지는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2달 남았죠. 연말까지 계속 이 밑에서 맴돌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 고점은 여기서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우존스 봐야 되겠죠. 어제 장중 고점도 쳤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치를 내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뭐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꼬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은 좀 예상되겠죠. 조정받고 올랐을지 조정받고 조정으로 끝날지 좀 아리까리한 그런 날인데요. 어쨌건 미국도 지금 월 초장세이기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은 위에 꼬리도 없이 그냥 그냥 신고점, 신기록 계속 세우고 있고 더 올라갈래 이런 모양새 아닌가요? 거래소 시장 다우존스가 조금 잘 나가고 나스닥이 조금 무거울 걸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나스닥도 가볍게 팔랑팔랑 거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뜨거워요. S&P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어저께 한 2.6% 상승했건 대한 어떤 조정, 단기 조정 보여집니다. 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오버페이스 하루 숨고르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콩 항생은 오늘 플러스로 출발해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무너져 버렸군요. 제가 오전장에 초반에 봤을 때 플러스까지는 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끝나버렸네요. 분봉 차트 볼까요? 언제부터 무너졌나요? 이게 뭡니까? 오늘 거래가 없었나요? 1분봉 보면 안 되죠. 10분봉을 봐야 되겠죠. 아침 초반부터 강세 출발했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무너져 버렸군요. 막판에 꼬리 살짝 들은 이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홍콩 항생 뭔 일인가요? 올라갈 때가 됐는데 아침부터 그냥 패버렸군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상해가 홍콩이 지금 중국 상해 지수 영향을 좀 받고 있나 보네요. 모양은 뭐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만이 오늘 장중에 플러스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고점이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0.99%, 1%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2포인트, 0.01%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약 1%가량 급등했는데요. 막판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시간이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오늘 한국만 일단 플러스 보여진 것 같고요. 러시아가 이 시간 현재 0.28%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더 이상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영국은 0.58% 계속 지금 하락은 더 깊어지고 있네요. 현재 시간은 이제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시장이 이어졌는데 영국은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독일은 0.39% 계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영국은 낙폭이 커지고 독일은 지금 상승폭이 커지고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도 뭐 월초 장세 감안한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신고점에 대한 조정은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뭐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예요. 오늘 쭉 올라갔죠.
아침부터 급등이지 않았나요? 아침 시초가가 0.56%, 2,995. 어제 종가에 비해서 어제 종가가 20포인트 정도 급등해서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길래 오늘 뭔가 해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쭉 무너지고 막판까지 쭉 무너지면서 끝났습니다. 이때까지요, 연기금이 870억 매수의 보였어요. 매수의. 연기금 매수를 하다가 이때부터 패대기 치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230억으로 끝났을걸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0억으로 끝났는데 고점 대비 한 1200억을 팔은 거예요. 이때부터 쭉 연기금 팔면서부터 지수를 빼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물량을 패면서 끝내버렸고요. 오늘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올라가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양상이 제 생각에는 아마 3월 달까지 계속 갈 걸로 판단돼요. 연기금이. 문을 닫아버리던가 해야죠. 전혀 도움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319억을 팔아버렸잖아요. 이때부터요, 시초가가. 이때부터는 870억 순매수해서 쭉 팔은 것 같아요. 막판에 팔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연기금 저렇게 패대기 쳐버리면요, 개인이 받쳐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문을 닫아버리던 거 해야지. 어제도 똑같은 양상을 오늘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예요. 어제도 올라가다가 연기금 물량 받았고요. 오늘도 올라가다가 물량을 좀 받았고요.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86%, 3034까지 갔었어요. 근데 1.16으로 끝났죠. 네,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긴 장대 양산하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았었으나 아쉽게도 꼴이 좀 달았죠. 문제는 과연 오늘 금융투자 매수를 오늘 어제도 한 7천억, 오늘도 한 8천억 매수했는데 내일 오전장까지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게 걱정이네요. 외국인이 받쳐줘야 되는데 또 개인이 받아줘야 되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나 싶어지고, 연기금은 내일도 또 갖다 패대기 칠 것 같고, 하락하는 날은 또 한 1,000억 이상도 2,000억까지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도 또 팔아버리고. 연기금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달까지는 아마 이런 양상 계속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연말 장세, 연초 장세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고, 탄력도가, 상승 탄력도가 많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21선 살짝 깨졌다가 이게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위로 꼴이 달았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는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플러스 나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렇게 바닥 치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21선 지지받고 이번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되면 좀 큰 탄력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게 보면 이런 양상, 깃발령 같은 양상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좋은 거죠. 여기서 이런 장대 양선만큼 돌파하게 나면 쭉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3,100 이상까지는 최소한 가겠죠. 단기적으로. 아마 연말에는 그래도 직전 고점 3,30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이렇게 연기금이 팔아도 시장은 올라가려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연말에 뭐 투매나고 그러지는 없으니까요. MAC드라든가 뭐 소나도 어쨌건 지금 핑크빛에서 위에서 머물고 있고 매수 신호가 지속되고 있고, 이격도도 지금 다시 고개 들고 있고, 뭐 종합주가 지수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연기금 하는 저 꼴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연기금애들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왜 저런지. 개별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7% 상승해가지고요. 어제 제가 이 박스권을 그렸는데 오늘 그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4,000원서부터 6,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5,500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한 절반 정도 더 올라가나요? 이게 한 2,000원 올랐나요? 2,000원 올랐으니까 여기서 2,000원도 올라가게 되면 한 7,500원, 8,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나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990원, 6,000원이니까요.
뭐 7,500원 내지 8,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7,500원, 8,000원 하니까 직전 고점 언저리군요, 이게.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니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차트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만큼 저항선 돌파했으니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것이겠죠. 여기서부터는 2,000원 상승이죠. 그게 이제 50%잖아요. 5,500원서부터는 이제 2,000원 해봤자 50%가 안 되죠. 네, 약간 안 될 것 같습니다. 4,000원이 2,000원이면 50%고 5,500원이 20%, 2,000원이면 40%? 네, 이 정도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의 주도 상승폭은 하나투자증권, 증권주 중에서도 가장 좀 강하게 탄력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요 언저리가. 네, 5,250원. 제가 여기서 한번 처음 할 때 요거 금을 제가 걷을 거예요. 5,250원. 이게 단기 지선 아니겠나라고 이야기했죠. 언저리 비슷하게 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죠. 뭐 현대 하나투자증권 못 산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경험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런 걸 눈여겨 보세요. 눈여겨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 겨울에만 뭐 매매할 거 아니고 내년 겨울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 이런 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얘네들 패턴이 올라가는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상승 깃발령 그리면서 올라간 것만큼 또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상상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상상한 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한데, 간다면 이런 대로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죠. 10번 중에서 7번 정도는 대충 이론대로 가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현대차 21선은 그래도 넘겨섰네요. 현대차 맞죠? 모양 많이 지금 되살아났네요. 오늘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느껴지네요. 나름대로 많이 올라와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가격이죠. 요 직점, 저점, 요 가격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가격대에서 올라갈까 말까 지금 조정을 딱 요 가격대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21만 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1차 저항선. 네. 이때 가격대 아마 제가 21만 원이 1차 저항선 아니겠니? 라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1차 저항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뭉쳤으니 올라가겠죠. 여기서 밀리면 약도 없고요.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연말에 뭐 24만 원까지 안 갈까요? 예. 제가 여러분께 매도를 여러 번 권했던 이 종목입니다. 이때 아마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도를 권했을 거예요. 24만 원, 24만 5천 원, 25만 원 가면 계속 팔으시라고. 거기까지 가지 않겠나 싶어져요. 근데 가격 불문하고요. 연초에 빠방빵빵 할 때 연초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연초를 때 안 팔고 또 미련 가지면요 1년 내내 또 고생해요. 내년 연초를 또 기약해야 돼요. 특별한 일 없나. 그러니까 매수 단가 불문, 연초에는 팔겠다, 배당받고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NC소프트 오늘은 또 밀렸네요. 이렇게 좋은 장에 가면 여기라고 이야기했죠. 요 가격 75만원, 76만원 이 정도. 네이버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는 여기서 하락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네크라인까지. 네크라인 닿고 지금 살짝 빠질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NC소프트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모양에서 봐서는. 물론 뭐 NC소프트하고 얘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네이버가 빠진 거랑은 이유가 다르죠. 그건 카카오죠. 근데 어쨌거나 얘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여기죠. 근데 얘는 여기 장대 음선이 있고 대량 거래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장대 양선하면 쫙 나와주는 거. 그게 묘약인데 어쨌거나 높이 잡으면 여기란 얘기예요. 75만원, 76만원. 이거 돌파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돌아섰을 때 목표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락할 때 목표치를 말하는 거고. SK하이닉스 뭐 요 정도 가격에서 얘도 고민하고 있겠죠. 요 정도 11만원 요 정도에서 11만원, 여기 11만원, 11만원,
여기서 이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미리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죠. 뭐 0.94%, 1% 올랐죠. 일단은 뭐 11만 원 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미리 지금 저항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물량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물량대 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간 물량 나오겠죠. 이렇게 빠진 종목이라서요. 올라갈 때마다 이 물량 지금 받아주고 있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요 물량 또 받아줄 것 같고, 또 이 물량도 있고, 그래서 시간 많이 걸려요. 하락하는데 7개월 걸렸잖아요. 올라가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둘 필요 전혀 없어요. 이 종목은요. 내년에 뭐 반도체 관련 가격도 좀 올라주고 뭐 분위기 좀 좋아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으나, 하락할 때 이것만큼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물량들을 해결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마세요. 아쉬워도. 너무 이 종목 가지고 빨리 회복되기 기다리면요, 마음 상해요. LG 디스플레이 21,000원 빨리 회복돼야지요. 빠지지 않고 버텨준 게 일단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더 안 빠진 게 천만다행이고, 모처럼 지난 7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좀 21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61선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죠. 이거 봐서는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별 상태로 좀 전환됐어요. MAC라든가 소나차트라든가 뭐 이격도도 지금 지표들도 호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올라갈 것 같아요. 21,000원 또 22,000원 요 사이까지는 가지 않겠나, 여기서 고민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1차 목표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1,000원, 22,000원. 여기에 이제 1차 저항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말과 연초에 뭐 그 이상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당 투자는 좀 매력 좀 있을 거예요. 실적은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확인 안 했어요. SK이노베이션 뭐 오래간만에 차트를 보나요? 오늘 양선이 나왔습니까? 뭐 큰 의미는 없으나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요걸 가격을 26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크게 하락하지 않다 보니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뭐 변동성에서는 좀 힘이 없어 보이네요. 올라갈 땐 같이 좀 탁탁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매갈이는 없어 보입니다. 답답하죠? 투자자들은. LG전자 아직 멀었군요. 21선은 뭔가 해줘야지. 뭐 차트 모양이 지금 되게 안 좋아서 빨리 21선 넘어서 줘야죠. 여기서 내일 기관 투자가 들어오고 모레는 기관 투자가, 내일이면 기관 투자가 매수가 바닥에 날 것 같은데 모레 여기서 한 단계 또 이탈해버리면 이제 진짜 약이 없죠. 빨리 22선 돌파를 해주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까지 모양이 안 좋아지려는지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제가 면도기를 하나 사려고요. 면도기 보니까 국산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필립스하고 뭐 브라운 두 가지가 일단 크게 눈에 띄더라고요. 면도기. 근데 가전제품 매장 가보니까 썰렁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LG전자? 수입이 없으면 차가 안 팔리고 뭐 가전제품이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빨리 100만원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KB금융 21선 그래도 깨지 않고 버텨주는 게 뭐 괜찮아 보입니다. 파란선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죠. 여기서 올라가면 6만원 이상 돌파한다고 봐야죠. 올라갔다가 주정받고 올라갔다가 주정받고 올라가면 6만원 넘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선 깨지 않고 버텨주는 게 참 대견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대견스럽습니다. 참 좋은 종목입니다. 5만원 깨지 않고 참 좋은 종목입니다. 48,000원 기다리길 했으나 5만원만 딱딱딱 거의 4번 치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입니다. 세 번째 때는 깼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안 깼다는 얘기는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차트를 잠시 등한시했습니다. 기아차
2% 상승했나요? 나빠 보이지 않네요. 여기 네, 저항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 똘똘해 보여요. 86,000원, 고점 10만원, 86,000원, 14% 빠진 종목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23,000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뭐 4배 이상 올랐는데 400% 오르고 지금 15% 빠져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기아차 쓸만합니다. 삼성전자예요. 올라가다가 연기금이 좀 물량을 때렸나 봐요. 위에 꼬리 달고 있어요. 연기금이 아까 10시 40분 한 870억 순매수 위에서 10시 40분 이후부터는 계속 매도를 때렸어요. 4시간까지. 마이너스 300 얼마로 끝났어? 319호로 끝났으니까 거의 한 1200을 펴버렸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저항, 1차 저항 딱 요 가격에서 저항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직전 저점에서 얘네들도 매도 나온다 봐야 되겠죠. 여기 올라가면 또 요 물량은 좀 크죠. 네, 78,000원 요 저항은 꽤 클 걸로 보여집니다. 과연 연말 안에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연초에는 돌파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돼가지고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혹시 번전 오면 일단은 터세요. 일단 줄이세요. 다 줄이란 말은 못하겠고요. 한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다음 흐름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HMM 지금 팔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한 1차 그 저항선권 때 오면 그때 하란 얘기입니다. 드문드문 여러분들 보고 있죠? 저는 1시간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듣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보면 평균적으로. 뭘 골라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종목만 이렇게 보고 나가는 것 같은데 종목만 보고 그게 제일 위험해요. 물론 제가 뭐라고 말해도 제 말 안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 쌓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아마 알 텐데 지금은 무슨 말해도 아마 지금은 귀에 안 들어오고 왜 귀에 안 들어오지 않느냐 저도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 해봤기 때문에 20년 있어봤잖아요. 지금의 내 종목 하나만 가지고 올라갔으면 좋으니까 종목만 딱 보고 듣고 나가잖아요. 그 나무만 봐서 뭐 하겠어요. 숲을 모르는데 저 멀리서 먹구름이 오고 있는데 지금 하늘 보니까 해가 쨍쨍 비치고 있거든요. 멀리서 먹구름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당에다가 꽃은 얼고 있고 빨래는 얼고 있고 먹구름이 한순간에 다가올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뭐가 중요해요. 숲을 볼 줄 알아야죠. 첫 번째 숲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볼 줄 알아야죠. 숲도 모르고 먹구름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종목만 지금 화창만 보면 뭐 하겠어요. 허당이죠, 허당. 그래서 항상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계속 보여주고 거래량 상위 랭킹 보여주는 것이고 한 거고 업종 지수 등락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지켜보시기 바라고 항상 내 종목보다는 시장 주변을 먼저 본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죠. 네, 나무 보고 숲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코가 석자 지금 21선 계속 저항받고 내려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고점 대비 절반 하락했는데요. 이게 20배 뜨고 지금 50% 빠진 거 아니에요. 20배면은 2000%죠? 2000% 뜨고 50% 하락한 종목이에요. 아직 멀었죠. 아무리 하나솔루션 얘는 한마디로 안타깝고 아쉬울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네, 일단 여기서 멈춰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얘 어떻게 안 나오게 할 수 없나요? 여기서 일단 멈춰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기서. 네, 지금 모양에서 봐서는 참 안 좋아 보입니다. 요거 21선 이탈하면서부터 모양은 완전히 지금 깨진 모양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쟤는 네크라인이 없다 그랬지만 지금 차트는 여기를 네크라인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 선을.
45,000원을 네크라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크라인이기 때문에 되돌림 줬는데 45,000원에서 얻어맞고 지금 내려가는 거거든요. 얘는 여기 네크라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4만원대 그려놨는데 네, 여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인가요? 올라갈 종목이에요.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21만원이겠죠? 1차 목표치는 21만원. 이제 아마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은 또 수반이 많이 돼가지고 이때 거래량은 충분히 제가 손바뀜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고 21만원 올라갈 때 야금야금 가는 것보다는 이런 장대 양선 한번 조만간에 한 번 정도 빠방빵빵, 이때는 5%, 5.8% 하락이고요. 이때는 9% 하락이에요. 하루에 5% 이상의 긴 장대 양선 한번 나와주면 21만원까지만 갖다 놔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없어 보이는데, 제일 좋은 건 21선, 61선 돌파하는 긴 장대 양선 한번 나와주는 거, 그걸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 거량이 바닥에서 증가한 거는 누군가가 지금 줍줍하고 있어요. 아무리 퍼시픽 정도면 되게 싸다라고 아마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 매수하겠죠. 개인이 매수할까요? 개인이 매수할 정도면은 대단한 전문 투자자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뭐 돈이 많다면 네, 10주는 사볼 수 있겠죠. 현 가격에. 아모레 퍼시픽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건설주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51,800원. 뭐 20%, 10%, 20% 가까이, 한 15% 가까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도 21선 위에 머물고 있고요. MAC라든가 뭐 소나가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이격도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서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조금 약하긴 하죠. 네, 등락이 좀 작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좀 탄력받을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뭐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재료가 나와주면 상대적으로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두산중공업 봐주세요 라는, 네, 또 두산중공업을 그동안 옛날에 쭉 봤었어요. 근데 요걸 보고 나서 요 긴 장대 양선 27% 하루 만에 급등했고요. 그 다음날 20%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별 종목도 아니라 두산중공업이라는 그룹 관련 주고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요거는 타짜들이 하는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했다 이렇게 뺐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처음부터 이 종목을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32,000원 가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마세요 했을 것 같아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아마 매수했다면 지금 소갈이 했다가 이제 겨우 번정 놓쳐 왔겠군요. 그렇죠? 제가 32,000원 가기 전에는 매수하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랬잖아요. 6월부터 지금 거의 5개월간 아마 속 뒤집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번전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그 현대중공업 제주도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있잖아요. 굳이 또 왜 여기? 네. 제가 보면 여긴 이걸 올라가 줘야 뭐가 되는 거지. 주봉 차트 보면 여기란 얘기죠. 32,000원.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종목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저 질문 아마 주신 분은 두산중공업도 궁금하겠으나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건 타짜 갈짓이거든요. 개별 종목 가지고 뭐 소규모 기업 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게 두산중업 가지고 이렇게 타짜들이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32,000원 돌파 전에는 쳐다보지 마세요 했던 그런 종목 같습니다. 지저분해서 그래요. 종목 많은데 굳이 여기에서 저 종목에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종목 많은데. 현대제철 오늘 꼬리를 보니까 왜 긴 꼬리가 이렇게 내려왔군요. 반전형 해먹은요. 이건 이제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바닥 한 번 더 확인했고요. 뭐 오늘 단기 바닥 확인한 것 같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선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밀리는지 모르겠네요. 좀 철강주가 다 이렇게 약한가요? 6만원까지 가기를 기대했던 종목인데 가지를 못하네요. 또 오늘 모양새 봐서는 내일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차트 모양이요. 오늘이 위에 꼬리 달고 있잖아요. 저 반전형 해머 이렇게 보면 됩니다. LG화학이죠. 계속 여기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가격에서. 네. 88만원, 90만원 요걸 못 가고 계속 얻어맞고 있네. 이게 버텨주는 건 괜찮아요. 오늘 시장은 1% 넘게 올랐으나 얘는 소폭 마이너스입니까? 뭐 큰 걱정을 할 건 없으나 그렇습니다. 올라가려고 쉬는 거겠죠. 21선 위에서 21선 닫고 한번 또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LG화학 어차피 좋은 회사입니다. 100만원, 네, 90만원 가면 뭐 10% 빠진 종목이에요.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회사 없다고 보여집니다. 얘도 한 400% 뜨고 지금 겨우 지금 한 15% 빠진 종목이잖아요. 올라가겠죠. LG화학인데 워낙 실적도 뒷받침되고 12월 중반 이후 지나가면 연말 배당 투자 기관들이 배당 투자하려고 너도나도 덤벼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LG화학이 있고요. 삼성 SDI 뭐 큰 의미는 없으나 이런 종목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얘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건 뭐 네. 타짜들이 공매도 치고 지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없어져. 예. 모양 안 좋아요. 네, 한 단계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매도의 승리 이렇게 보여지네요. 개인 투자자들 아마 열심히 이 종목 관심 가졌을 텐데 그냥 아쉽다라고 밖에 차트를 설명할 수 없겠네. 이거 봐서는 한 단계 더 하락할 텐데 바닥이 얼마까지 하락할까요? 여기는 이탈했고 얼마까지 하락해요?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17만원, 18만원까지요? 누르기만 하면 얘가 생겨서 한 17만원, 8만원까지 여기까지 하락할 걸로 봐야 되니까요. 요게 여기인데 이것쯤 있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멈춰야 되는데 이 차트 모양 봐서는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일봉 차트 봐서는. 셀트리온, 모비스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예전에 저에게 아픔을 준 종목입니다. 이게 예전 하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한 15년 전이에요. 네, 15년 전에 팔았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삼성물산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 LG화재 지금 LIG인가요? 네.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둘 다 속상했던 종목인데 얘는 지금 다 빠졌는데 더 빠졌나요? 바닥이 없네요. 이제 언제 이렇게 밀렸나요? 여기서 깨지는 거 보고 그동안 안 쳐다봤는데 요거 깨지는 거 보고 안 쳐다봤는데 한 달 넘게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안 했군요. 지금 21선 저항복 계속 밀려버리네. 이때부터 빈정 확산한 종목이에요. 요거 이때 요거 저항선 돌파하고 이때 긴 장대 한성 딱 나오길래 이제 한번 직전 고점까지 가겠군요 라고 외쳤던 그 종목인데 그냥 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쭉 밀려버렸죠. 이때부터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네. 여러분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또 속나요? 한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모양이 차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때 밀렸던 거는 삼성 SDI는 올라가고 삼성물산은 하락하고 아마 이재용 회장이 아마 풀려난 전후죠. 이때가 서로 이제 삼성그룹 간의 어떤 계열사 간의
회계상의 뭐 그런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불이익 받았을 거고, 삼성 SDI는 혜택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엇갈린 모습 이때부터 보여진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하락하는 거 봐서는 뭔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실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삼성그룹 내 문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K, 아모레퍼식, 삼성전기 쭉 봤고, 대한항공 오늘 350원 올랐나요? 올라가게 되면 여기겠죠? 이 정도. 32,000원, 33,000원 이 정도. 글쎄요. 올라가더라도 이달 한 중순, 이제 겨우 한 달 조정받았잖아요. 그래도 2달 가까이 조정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11월 중순 내지 11월 말쯤 돼야 여기 33,000, 34,000원까지 도전하지 않겠나라고 싶어지네요. 장대 음성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게 큰 바위 얼굴이라 쫙 서치라이트 비치고 있거든요. 오지마 이런 식으로. 2달 정도면은 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서치라이트 불빛이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 연말로 길게 본다면 직전 고점 상에 돌파하겠죠. 이제 국제선도 서서히 열린다고 하더군요. 승객들이 인천공항에 승객들의 지금 발길이 지금 더 이제는 많아진다고 하고 있고, 계속 항공, 화물, 물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가 카카오죠? 카카오 여기까지 지금 못 오고 있나요? 네이버는 왔는데 이만큼 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봐서는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재수없고요. 14만원까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나름대로 급등한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플랫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4만원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거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만원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지네요. 이 정도 하다 보니까 42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군요. SK텔레콤 보도록 할까요? 제가 주말에는 좀 궁시렁궁시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중엔 바쁘잖아요. 제 거 듣고 또 다른 방가 듣고 또 SK텔레콤은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거래증지니까. 어제 제가 시황하면서 좀 구독 얘기 이야기했는데 어제 시황에 구독은 한 분도 안 눌러주셨더라고요. 그 2명 구독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방은 200명 들어올 텐데 저는 2명 어제 들어왔는데 역시나 교육 자료예요. 그 역시격선하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한 분 한 분씩 들어왔더라고요. 시황은 구독 잘 안 눌러요. 어제 보니까 한 3분의 한 절반 정도는 그 처음 오는 신규 제 방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종목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내 방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 구독자도 있고 이렇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60%가 이제 비구독자분들이고 40% 정도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구글에서 정해놓은 그 분석 차트입니까? 매일 뜨거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내가 94%가 국내에서 제 방송 보고 있고 6%도 해외에서 보고 있나 봐요.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궁금하네요. 해외에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듣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KT에요.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탄력이 참 21cm 밑에 있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21선 저항받고 저항받고 네, 저항받고 하락하진 않으나 상승도 현재로서는 역부족 아니겠나? 연초 장세 때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GU 플러스 오늘 50원 상승했습니다. 올라갔다가 21선 또 얻어맞고 오늘 좀 내려왔죠. 상승 탄력도에서는 많이 좀 약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1%입니까? 이거 오른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뭉쳐요? 지금 한 열흘째 뭉친 것 같으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하나, 열둘 거의 지금 2주째, 3주째 지금 뭉쳐 있군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제 빠진 것만큼 올라가 줬으니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좀 49,000원, 5만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좋은 얘기가 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로마 바티칸 성당도 가고 교황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교황께서도 뭐 북한 기꺼이 방문하겠다.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얘기고 북한에서 오라 그런 얘기는 거의 그냥 종전협정은 70%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성사가 되면? 그쵸? 북한이 변한 거죠? 교황까지 갔는데 미국, 중국 누가 뭐 막을 일 있나요? 갔으면 좋겠어요. 네. 좀 연로하시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좀 시장도 좀 살려주시고 마지막까지 힘용을 한번 좀 팍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 미포조선이라든가 중공업지주 미포조선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관심도 괜찮지만요. 요 중공업 관련주들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내년에는 올해는 큰 힘을 발휘하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공업 관련주, 기계 업종에 속하거든요. 관심은 계속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한번 움직이면 무식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요. 지금 조정이 참 길어지고 있어요. 조정 길어지고 있죠. 한번 탄력받으면 무식하게 가는 종목이라 올라타려면 힘들잖아요. 관심 있고 있다가 요 저항선 돌파할 때 편성하시면 됩니다. 뭐 저항선 돌파할 때 가다가 말지는 않겠죠. 최소한 직전 고점은 돌파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중공업은 생긴 것 자체가 우직해가지고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일반 불도저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요. 쭉 또 연결시키면 어디까지 옵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까지 오나요? 그렇죠? 요 67,500원입니까? 이 정도 돌파할 때쯤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지금 관심 가졌다가 또 얼마까지 길 줄 몰라요. 그럼 지루하다. 또 성격 나빠지니까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요거 돌파하는 거 보고 그때 사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것도 뭐 5월 달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까? 6개월간 조정받았는데 모양이 예뻐서 그래요. 돌파하면 저항선 돌파하면 좀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내년에는 뭐 좋아지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뭐 수준은 많이 낮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정상 가동은 안 되고 있는데 현대 미포조선이 좀 한 발 더 빠르죠? 이거 봐서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죠, 얘가? 이럴 때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매수 시작한 거 아닌가? 현대 미포조선은 좀 더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20주 돌파했고요. 지난주 장대 거래량 하면서 오늘 이틀밖에 안 됐는데 월화 지난주만큼의 거래량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 정도 나오겠죠? 얘는 이미 일봉 차트상으로는 돌파한 것 같아서 그래요. 현대 미포선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건가요? 그쵸? 이미 정배열 상태가 됐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봉 차트 보니까 장대 거래량에다가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고. 그렇죠? 뭐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제가 중고급 지주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네, 50분까지 왔어요. 뭐 좋아요도 좋고요, 댓글 달아도 좋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요, 주무시기 전에 밑에 지표 분석, 캔들 차트, 패턴 분석, 추세 분석, 경영 분석,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돈을 왜 땄는지, 내가 왜 잃고 있는지. 종목만 가지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나무만 보면 큰일 납니다. 네, 흐름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장마가 오는지 맑은 날씨가 오는지 지금 하늘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뭐가 올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귀에 들어올 때쯤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네, 네. 아하, 그때 그 말 들을 걸 하면 때 늦어요. 필요한 거니까 제가 다 글 올려놓은 밑에 뭐, 교육 자료 다 올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심심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